하겠다고 일 나가면서 애를 하루 종일 밖에 맡겨봐. 애가 멀쩡하겠어? 올케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웬만하면 거절하려던 저도 그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건 저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시조카 역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시조카가 워낙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돌보기 편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아이 돌보는 게 쉬울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엄마 닮아서 유별난 그 성질을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앞이 까마득했죠. 시조카가 아무리 걱정이라고 해도 저도 제 아이가 우선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 형님의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조카나 형님의 사정도 딱했지만 남편이 가장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이야 워낙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 저한테 싫은 일을 강요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하는 만큼 자기 누나에 대한 애정도 있는 사람이기에 누나와 조카가 계속 걱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미안해서 부탁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누나 때문에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너무 매정하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후로 매일 오후 시댁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조카를 픽업해오고 시누이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올케, 이따 2시에 어린이집 가는 거 알지? 괜히 늦거나 문제 만들지 말고 알아서 잘해.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부 하나만 좀 할게. 올케가 내 부탁 때문에 어거지로 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 지훈이한테 소홀하게 하지는 마. 솔직히 올케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올케도 곧 엄마 될 사람인데 이렇게 먼저 엄마 연습해보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남의 애 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애처럼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알겠어? 형님은 제가 설마 어린 시조카에게 못되게라도 할까 걱정인 건지 제게 그런 말로 신신당부까지 하며 부탁을 하셨죠. 저도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거긴 하지만 괜히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소홀하거나 섭섭한 티를 낼 생각도 없었어요. 어쨌든 결국 돌봐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직 아이도 낳지 않은 초보 엄마라 육아에는 서툴기는 하지만 저는 시조카를 위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들도 많이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역시나 남의 아이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미운 6살이라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6살쯤 됐으면 말도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더 어린 아이들보다는 돌보기 쉬울 줄 알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지 아이를 대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시조카가 보통 애들보다 고집이 세서 말을 잘 듣지도 않았죠. 지윤아, 엄마가 휴대폰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지윤이 휴대폰 이리 주세요. 싫어. 볼 거야. 지윤아, 외숙모 말 들어야지. 휴대폰 이리 주고 간식 먹자. 응? 싫어. 싫어. 평소에 다른 어른들과 있을 때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시조카는 제 예상보다도 더 대단했습니다. 뭐 하나 시키면 들어먹을 생각이 없고 그냥 제 말은 다 무시하는 듯 했죠. 6살짜리 애가 힘은 또 어찌나 센 건지 저 혼자 감당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뭘 하지 말라 할 때마다 울어제끼는 바람에 저는 결국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훈육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에 나름 육아 프로도 보고 배우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실전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죠. 그렇다고 남의 일을 내 자식처럼 혼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첫날부터 저는 완전히 진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런 제 노고는 몰라주고 아이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며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옳게, 내가 지훈이한테 휴대폰 주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이들한테 휴대폰은 마약이나 다름없는 거 몰라? 우리 애가 이런 거 보고 멍청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요, 형님. 제가 준 게 아니라 지훈이가 어디서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랬는데 지훈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애가 애니까 당연히 고집을 부리지. 그럼 옳게는 애가 고집 부린다고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었어? 저도 지훈이 달래도 보고 뺏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요. 그렇다고 혼을 낼 수도 없고 아이가 자꾸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 이거야?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대로 그냥 두면 돼? 아이가 위험한데 그거 그냥 두고 보냐고. 옳게 정말 섭섭하다. 내가 아침에도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 남의 애라고 대충 돌봤다 이거 아니야? 지훈이가 옳게 자식이었어도 내버려 뒀을 거야? 자기 자식이었으면 안 좋은 거 하는 것 그냥 두고 보면서 애 바보되게 그냥 뒀겠냐고. 죄송해요, 형님. 내일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두고 볼 거야. 앞으로는 잘해줘, 제발. 예. 돈도 한 푼 받는 거 없이 마음으로 해주는 일인데도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가 봅니다. 저도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욕만 먹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형님은 자꾸만 내 자식처럼 해달라 하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정말 제 자식처럼 혼을 냈으면 그것도 난리였습니다. 옳게가 내 딸 혼냈어? 대체 뭐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지훈이가 저녁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아니요, 지훈이가 버릇없이 굴어서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별로 크게 혼낸 건 없어요. 옳게가 뭔데 남의 자식을 혼내? 내가 나중에 옳게 자식 혼내면 좋겠어?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어려웠네요. 뭘 어떻게 하더라도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도 자기 자식에게 혼내고 화내시면서 어떻게 저는 혼도 내지 말고 잘 돌보기를 바라시는지 모순적인 형님이 이해되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실컷 욕 들어먹고 못하겠다 거절하는 건데 이제 와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제 신세가 참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트집만 잡아대던 형님 때문에 점점 힘에 부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퇴근 후에 약속이 있으시다며 저한테 늦게까지 아이를 부탁하신 날이었어요. 반나절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짓을 몇 시간을 더 해야 한다니 싫었지만 식구 중에 가장 어린 제가 시누이의 부탁을 함부로 거절할 힘이 없었죠. 그래도 내가 옳게 생각해서 금방 들어올게. 한 2-3시간만 더 봐줘. 알았지? 네. 지훈이 저녁은 제가 잘 챙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럴 때 식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치? 예. 퇴근 후 돌아온 시누이는 외출 준비를 한다며 한참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때 아이의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바빠 보이던 형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방으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옳게! 예? 왜 그러세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옳게! 혹시 내 물건에 손댔어? 물건이라뇨? 무슨 물건이요? 내 예물 만졌냐고? 내가 이혼하면서 제대로 챙겨 나온 게 꼴랑 그거 하나인데 내가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보석이 싹 없어졌잖아. 옳게가 가져간 거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예물에 팔이 달려서 지 혼자 어디 도망이라도 갔을까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챙겼을까봐? 이 집에서 옳게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어딨어? 시누이는 갑자기 예물 보석이 없어졌다며 저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 한참 먼저 결혼한 시누이의 결혼 예물을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황당하기만 할 따름이었죠. 형님, 저는 형님 예물을 본 적도 없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고 형님 물건을 가져가요? 저 정말 아니에요. 예물이야 다들 장롱에 넣어놓겠지. 그걸 꼭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옳게, 솔직히 말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넘어가 줄게. 응? 저 정말 아니라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그동안 보답 한 번 없이 조카 봐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 옳게 화내는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화를 내? 도둑질한 놈이 체발저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옳게가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요? 그럼 지금 엄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는데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형님이야말로 진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왜 가져가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진 않지. 방금도 옳게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동안 지훈이 봐주면서 보답 한 번 못 받아서 수고비 대신에 내 예물이라도 챙겨야겠다 싶었던 거 아니야? 나 없는 사이에 가져가면 누가 알까 싶었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인정해. 형님의 주장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바란다 해도 설마 남의 결혼 예물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계속 우기며 억지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형님을 보자 저는 억울함에 결국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잘했다고 눈물바람이야? 네가 울면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나 보이던 형님은 기어이 제 뺨을 때렸죠.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어이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경찰을 불러야 할 사람이 누군데 나를 신고하는 걸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지만 한 대 맞고 어리 빠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제 짐을 수색해보는 걸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신우가 어떻게까지 하려나 멍하니 보고 있는 와중에 집에 누군가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이겠거니 생각했던 저와 신우이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야간 근무가 있으시다 하셨던 시아버지가 어쩐 일로 일찍 돌아오셨는지 갑자기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아빠, 오늘 늦게 끝난다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세아가 혼자 지훈이 본다고 고생할까봐 일찍 들어와 봤지.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 집에 경찰들이 왜 있어? 순간 아버님을 보니 저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도 났어요. 혹시 아버님까지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시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저는 제 입으로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게서 상황 설명을 들은 아버님은 깜짝 놀라시며 기겁을 하셨어요. 뭐? 그래서 지금 성이 네가 새아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거냐? 옳게가 범인 맞다니까. 그럼 집에 다른 도둑이라도 들었겠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는 네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놓고 지금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놨어? 놀란 시아버님은 서둘러 시조카의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시조카가 가지고 놀던 가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바닥에 쏟아 부으셨죠. 그 가방 안에는 신우가 그토록 찾고 있던 걸로 보이는 예물 보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지 심심할 때마다 네 물건 챙겨놓는 거 너 정말 몰랐냐? 애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나도 아는 걸 네가 몰라. 그래 놓고는 자기가 관수를 못한 걸 죄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식구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경찰까지 부른 거야? 경찰들 얼른 못 돌려보내! 결국 아이의 가방에서 예물이 나오자 신우이는 더 이상 별말을 하지 못하고 경찰들을 돌려보냈고 저는 그제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저를 달래주려 하셨죠. 아가, 미안하다. 내가 저놈 대신 사과하마. 울지 마라. 응? 아니 근데 너 볼이 왜 이리 빨갛냐? 어디 맞은 것처럼. 설마
성이 너 새아가한테 손댄 거냐? 그래? 아니, 아까는 나도 정말 올케가 그런 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 올케, 내가 오해했네. 뭐? 그럼 정말로 네가 때렸다는 거야? 너 이 자식! 내가 지 사정 생각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끝도 모르고 누구한테 손을 대! 순간 짝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본 저는 아버님이 형님의 뺨을 때리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신다던 시아버지가 신념을 깨고 40 다 된 형님의 뺨을 때리셨다는 게 저는 충격적일 만큼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도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지 맞고서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굳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지금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것만으로 화가 풀리지 않으시는지 형님께 크게 화를 내시며 형님을 쫓아내려 하셨어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를 받아주고 여태 아무 말 안 한 줄 알아? 네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려는 거야? 네가 이혼하고 돌아왔다고 네 동생까지 이혼시키고 싶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가족을 도둑 취급하고 임신한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너는 네 새끼만 소중하더냐? 남의 새끼 남의 자식은 생각도 못해? 내가 이제 너 때문에 며느리 얼굴은 어찌 보고 사돈댁은 어찌 돼야 할까? 아무래도 내가 너를 너무 받아줘서 그런 것 같다. 늦었지만 네가 고생을 더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구나. 이제라도 나가서 혼자 알아서 살아봐. 아버지, 잘못했어. 그렇다고 나가라니. 내가 이 밤에 어딜 가요?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 그걸 내가 걱정해줘야 하냐?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내가 그동안 네가 이뻐서 참고 두고 본 줄 알아? 새아가한테 못되게 굴고 미운 짓 하는 것 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둔 줄 아냐고? 너도 애미고 어른인데 참고 기다리면 철이 들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내가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모양이다. 나도 더 이상 나아질 가망 없는 자식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도움 바랄 생각 말고 더 이상 네 동생이나 네 올케한테 패 끼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 형님더러 집을 나가라 하시던 시아버지는 정말 신우와 조카를 쫓아내려 하시는지 신우 방에서 가방을 챙겨와 물건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어린 시조카와 신우는 놀라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고 당황한 제가 오히려 시아버지를 말려야 할 정도였어요. 아버님, 이 추운 날 어딜 가요? 됐다. 내가 널 봐서라도 저놈을 그냥 못 둬. 형님은 그렇다 해도 지훈이는 어떻게 하고요?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숨 좀 고르세요. 아버님은 그래도 두고 못 보겠다며 기어이 짐가방을 문 밖에 내놓으셨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시라는 제 말에 결국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걱정되시는지 남편에게 연락을 해 저를 데려가게 하셨고 그날의 상황을 듣게 된 남편은 처음으로 누나에게 크게 화를 내었죠. 형님 역시 동생이 그리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는지 저한테 하실 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아버님 때문인지 형님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올케, 내가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걸로 용서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해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내가 올케 괴롭히거나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거야. 맹세할게. 그토록 바라던 사과를 그렇게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한들 저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지 그 후로 형님이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봐주지 못하자 아이를 종일반에 보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도 속이 좁은 건지 금방 다시 신우와 시조카를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걱정 속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꽃다발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오면 기분 상할까 한다면서 말이죠. 나한테 생전 뭐 하나 해줘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다 보냈네 싶어서 저도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는지 그 사이 저도 조금씩 신우이에 대한 미움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우이를 마주해도 될까 싶었죠.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는데 이제는 아버님께 손자도 보여드려야 하고 언제까지고 안 갈 수는 없다 싶어서 조금씩 시댁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우이는 제게 별말 없이 조용히 지내는 듯 했어요. 저한테 뭘 시키는 것도 없고 잔소리도 없는 걸 보니 많이 달라졌다 싶더라고요. 이걸로 다 잘 해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우이도 조금 철이 들었을 거라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또 난리를 피운다 해도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아버님과 남편도 벼르고 있으니 큰 걱정도 없었지만요. 그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